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북한군의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현안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 또 이제 북한군이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지 알 수 없는데 이제 실전을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전을 경험하고 이제 김정은과 푸틴 사이에 밀약이 있었겠죠. 어느 선까지 우리를 지원하게 되면은 당신이 원하는 ICBM 관련한 그런 대륙간 여러분들 그런 미사일과 관련한 핵심 기술을 공유하겠다든지 뭔가 약조가 있었으니까 김정은이가 나섰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등장하고 이제 언론 논조를 보게 되면은 언젠가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냈던 분은 살상 무기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 간의 대리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엊그제 여러분들 미국에서 굵직굵직한 요직을 담당한 분이 행한 인터뷰를 보게 되면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에 어떻게 맞설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와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미 국무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직을 지냈던 분이 한 인터뷰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김대중 주필, 김대중 주필이 논조를 분명하게 바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정리를 했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과 여러분들 대열을 함께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살상 무기를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김대중 주필의 주장의 핵심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을 여러분들 제공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이 요청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러시아 당국도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 한국이 어느 정도 그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이 공세적으로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뭐 신중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아마 김대중 주필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많이 나눠질 겁니다. 나눠지니까 뭐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우리가 침략을 당했을 때 수많은 그런 자유우방들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런 투쟁 과정이라고 해석하게 되면은 당연히 한국이 북한의 이런 참전에 대응해서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의 근현대사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가 한반도 운명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생각보다 러시아가 경제 규모가 적습니다. 포르투갈 규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갖고 있고 전통적으로 강국 지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러시아 참전 때문에. 뭐 지금은 러시아 연방이 여러분들 예전과 같은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러시아와 완전히 척을 질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 줄달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11월 5일 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이제 결판이 날지는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현재 추세로 보게 되면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치러진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지금 지구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종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아마 트럼프는 대단히 스트롱맨이기 때문에 푸틴과 이런 스트롱맨 사이에 딜을 할 겁니다. 예. 트럼프의 이런 생각의 중심에는 자국 이익의 극대화란 부분이 있지, 추상적인 자유 국가의 이런 이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보다도 자국 이익이 우선되는 그런 생각이 확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여러분들 거듭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선되면 바로 종결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종결된다는 이야기는 현재 전선 상황에서 전쟁이 종결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소기의 성과를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기회로 전쟁이 마무리가 되겠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뭐 미군에 의한 여러분들 전비 투입이 없으면은 전쟁 자체를 수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당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트럼프가 이미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눈치껏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방과 공동 보조를 취하지만 러시아와 강하게 이런 척을 지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을 두고 너무 비겁한 생각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국가의 이제 외교전에서는 좀 더 이렇게 여우 같은 그런 면은 또 필요할 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방의 일원으로서 전쟁에 개입해 가지고 군수 물자를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공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가지고 러시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살상 무기를 본격적으로 제공했다. 이런 부분의 이런 인상은 러시아에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도 힘든 분들도 계실 건데, 균형이라는 것이 좀 비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나라의 안위를 챙긴다는 면에서는 균형을 여러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나치게 한쪽에 여러분들 그런 반감을 살 수 있지 않도록, 그게 아마 오늘 김대중 주필이 제안한 그런 제안 가운데 하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느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지원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오늘 아침 신문에 이름 대대적으로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실리고 전략적 그런 노력을 병행하겠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현재 좀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내 정치 문제를 반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개입이란 부분을 밀어붙일 가능성이란 부분을 우려하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